22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의 대표 공약들을 차례로 만나봅니다. 재윤경, 서천호, 최상화 후보가 내놓은 사천과 남해 하동 지역 공약들을 비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 후보들의 공약은 지역 소멸을 막고 생활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서부 경남 유권자는 6개 시군 모두 4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진주는 29만여 명, 사천은 9만 4천여 명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을 압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합니다. 10km 가까운 거리를 역주행하며 경찰과 벌인 위험한 추격전에서부터 화사하게 피어난 봄꽃 명소들까지 누리꾼들이 공유한 SNS 속 이슈들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맞대결을 벌이는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후보와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인데요. 각 후보들이 민심을 잡기 위해 내건 공약들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주요 공약을 하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열악한 인프라 확충,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감이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 이번 총선에 나선 2명의 후보들의 공약도 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김기태 후보는 의료, 교육, 복지, 교통 등 인구 소멸 지역과 도시 간 격차 해소를 내용으로 한 국민행복기본법 제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생산지 경매와 유통 등이 함께 이뤄지는 농업 클러스터를 구축, 농업을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생산지 경매와 함께 유통 등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업 클러스터 구축, 국민행복기본법을 제정하여 사라지는 농촌, 소멸지역에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법적 지원을 통하여 서울이나 지역이나 함께 잘 살 수 있는. 이 밖에도 김 후보는 지역 주치의 제도 도입, 공공의료원과 공공지방의대 유치, 4군 3산 관광벨트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기호 2번 신성범 후보는 전기차 부품 산업단지와 항공부품 산업단지를 함양과 산청에 각각 유치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 귀촌인의 창업 활성화에도 노력을 안 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정치인의 정치적 영향력, 행정력이 더해지면 기업체 입장에서도 함량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 산청은 항공우주선 개척 그리고 한국 카이 산업의 대두와 더불어서 연결된 항공부품 산업단지를 만들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셋째,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신 후보의 분야별 공약으로는 서부 경남 기회발전 특구, 지역 특화 국가산업 유치, 4개 군 연합 항로화 웰니스 사업 추진, 공공키즈 카페 운영 등이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비롯 쌓여있는 과제들을 짊어지고 또 풀어나가야 할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국회의원. 어느 후보의 공약이 국민들에게 더 와닿을지 총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하주입니다. 사천 남해 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사천을 성공적인 우주항공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과 철도를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남해와 하동은 관광 레저로 특화하겠다며 비슷한 정책을 내놨지만 해법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강진성 기자가 전합니다. 사천 남해 하동 국회의원 선거에 새 후보가 나선 가운데 공약이 공개됐습니다. 3개 지자체가 한 지역구다 보니 후보들은 지역별 맞춤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사천 지역은 새 후보 모두 우주항공복합도시 성공건설과 철도 인프라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후보는 정부가 삭감한 우주항공 연구개발 예산을 되돌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삼천포와 가까운 고성군 하이면에 남부 내륙철도 삼천포 고성역을 설치해 KTX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노선 변경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진주 KT 역사에서 삼천포항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을 만들겠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무소속 최상화 후보는 탄소 중립과 스마트 개념이 도입된
최첨단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건설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부 내륙철도 진주와 고성역 사이에 사천역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포함했습니다. 남해는 생태, 관광, 레포츠가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재윤경 후보는 워케이션 인프라와 산림레저 휴양타운을 조성해 유입 인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는 물론 사천 하동을 생태 친화 관광 특구로 만들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서촌 후보는 예산 확보를 통해 남해 여수 해저터널을 더 빨리 완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남해안 거점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해 남해를 관광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화 후보는 광양 여수 국가산단 주변 주민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남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레포츠 단지와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동 지역은 갈사산단을 놓고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윤경 후보는 오랫동안 방치된 갈사산단을 국가정원으로 바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춘호 후보는 광양 갈사만 산업철도를 만들어 갈사산단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최상화 후보는 대기업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갈사산단을 완성하겠다고 해법을 내놨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세 후보의 공약, 유권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내 지역 일꾼을 뽑기 위해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 22대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구별로 유권자들의 바람을 전하는 연속기획, 이 시간 사천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봅니다. 새로 되시는 그런 국회의원 되시는 분은 주차난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해야 주차하는 사람도 또 보행자들도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후보자님, 사천 남해 하동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경제정책, 복지정책, 의료정책 잘 좀 챙겨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사천이 항공산업단지로 막 선정되고 그러는데 이제 국회의원 분들이 이제 더욱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우주, 이제 항공 그런 것도 더욱 이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0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서부 경남 지역 유권자 윤곽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총선보다 전반적으로 유권자 수는 줄어들었는데요. 사천을 제외한 5개 시군은 여성 유권자 비율이 더 높은 것도 눈에 띕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경기와 서울, 부산 다음으로 유권자가 많은 경남. 경남 지역 유권자는 모두 277만 9천여 명으로 지난 21대 선거보다 4만 3천여 명 줄었습니다. 경남 유권자를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 유권자 비율이 약 51.1%로 여성 유권자보다 근소하게 많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의 경우에도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유권자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진주 29만여 명과 사천 9만 4천여 명, 하동 3만 8천여 명 등입니다. 특히 하동의 경우 지난 총선보다 3,500여 명 줄었고 남해와 함양도 각각 2,200여 명, 1,9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인구수 대비 국내 선거인수 비율을 살펴보면 진주와 사천은 85% 이상, 군단위 지역은 모두 9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서부 경남 지역 군민 중 적어도 10명 중 9명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산청의 경우엔 국내 선거인수 비율이 경남 지역에서 합천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유권자를 성별로 나눠 살펴보면 사천시를 제외한 5개 시군은 여성 유권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유권자 비율이 가장 높은 서부 경남 지역은 51.8%를 기록한 남해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남 지역 내 투표소도 확장됐습니다. 진주 80여 곳, 사천 30여 곳 등 경남 지역 내 900여 곳에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발송된 투표 안내문 또는 시군청,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지난달 사천에서는 도로 한가운데서 잠이 든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는데 다수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력도 있어 경찰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남해와 하동에서도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가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초 사천시 동서금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로 가운데에서 1시간 동안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운전석에서 잠에 든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인근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는 이곳까지 운전해와 도로 중앙에서 1시간가량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이에 더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3회와 무면허 운전 4회 등 A씨의 동종 전력을 확인한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A씨의 차량과 열쇠를 이미 제출받아 압수 조치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비율은 한 30%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악성 상습 운전자의 재범 가능성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사회적 인식 전환을 하기 위해서 사천경찰서에서는 선제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같은 달 남해와 하동에서도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가 진행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한 경찰이 차량을 압수한 겁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 압수 조치를 하는 겁니다. 경남경찰이 지난 한 해 동안 신고받은 음주운전 의심 건수는 총 4,755건, 그중 635건은 면허 취소, 100여 건은 면허 정지 등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요일별로 보면 주말 이틀 동안 3분의 1을 넘는 247건이 적발됐고 시간대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절반 가까이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많은 토요일은 물론 평일 낮 시간대에도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오는 4월 30일까지 음주운전을 비롯해 고위험 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 등 교통안전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시가 2023년 교통문화지수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주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순위에서 인구 30만 이상시 그룹 중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문화지수는 매년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민의 교통안전의식 수준을 지수한 값으로 진주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정비,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진주 시민들의 경우 최근 3년간 제한 속도와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등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이의성 전 사천시 선구동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이의성 이사는 1일 공단 회의실에서 임명장을 받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공개 모집을 거쳐 선임된 이 신임이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진주를 찾아 문화예술 사업 발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규일 시장은 2일 진주를 방문한 전 차관과 함께 철도 문화공원과 차량 정비고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예정지를 둘러보고 여러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 시장은 박물관 이전 후 자리에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이 2028년 개관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진양호 일원의 대중음악 아트센터와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지원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전병극 제1차관은 이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설치는 4월에 행정 절차를 마치고 5월에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것이라며 진주가 특색 있는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훔쳐 4시간여 동안 역주행과 시설물 충돌 등 아찔한 질주를 이어가던 남성. 중앙분리대 파손 사고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남성을 검거했는데요. 저희 서경방송에서는 뉴스를 통해 최근 재판에서 이 남성이 심신미약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진주시 한 커뮤니티에 이 영상이 공유됐는데요. 심신미약이 죄를 피하는 방식 중 하나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누리꾼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버스를 훔치고 운전까지 한 것은 어떤 사유일지라도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주의 한 국도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앞을 막아서 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는데요. 이후 10km 가까운 거리를 15분 동안 역주행하며 경찰과 위험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뒤따라오던 경찰차가 차로를 지그재그로 달리며 차들의 서행을 유도하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수행한 덕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진주 연암도서관에 피어난 새하얀 꽃망울. 가지가 앙상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화사한 봄날의 풍경으로 주변을 가득 채웁니다. 남해 왕지 벚꽃길에는 유채꽃도 함께 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남해대교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진주의 한 커뮤니티에는 최근 이처럼 꽃놀이를 다녀온 시민들의 글과 사진이 줄을 이었습니다. 진주 연암도서관을 비롯해 남해 왕지 벚꽃길과 하동 화개장터, 사천 선진리성까지 장소도 다양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벚꽃이 피었다며 설렘을 감추지 못함과 동시에 방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늘의 SNS 김현준입니다. 사천 곤양초등학교가 경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재탄생했습니다. 곤양초등학교는 본관 교사동을 세단장에 학교 숲과 어우러진 쾌적한 교육 환경, 디지털 기반 스마트 교실을 갖추게 됐습니다. 2일 열린 준공식에는 경남도 교육청 미래학교 추진단장과 곤양 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곤양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총 사업비 64억여 원을 투입해 지난해 6월 착공했습니다. 산청군이 세종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군정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산청군은 이승화 산청군수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주요 현안과 국비사업, 관광과 축제 등을 홍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옥산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시천 단성 국도건설공사, 산청 신등합천 가회국지도 등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산청 농특산물 대제전부터 산청 황매산 철쭉제까지 4월 산청에서 열리는 축제와 행사에 대한 홍보도 진행됐습니다. 함양군 수동면의 한 한우 농가에서 초우량 암소를 함양 산청축협에 기증했습니다. 2일 함양 산청축협 가축시장에서 열린 이날 기증식에서는 초우량 암소 기증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소 모형 기념패가 한우 농가에 전달됐습니다. 한편 이번 기증을 통해 함양군에서는 총 24두의 초우량 암소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경남 지역 3월 소비자 물가조사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이 13.1%로 크게 상승했으며 전기가스 수도요금은 4.8%, 서비스 물가는 2.5%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귤은 84%, 사과 70%, 배 75%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반면 고등어와 굴 등 수산물은 하락했습니다. 하동군이 최근 열린 한국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협의회장인 하승철 하동군수는 별천지 하동과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를 홍보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규 사업으로는 하동군 논두렁 축구대회 참가가 결의됐습니다. 한편 하동군은 지난 2009년 국제 슬로시티 연맹 가입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2일 새벽 2시쯤 남해읍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남해 전통시장 내 어시장 점포에 난 불은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의 냉장고와 간판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약 3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한편 시설하우스에서는 황사로 인해 쌓인 먼지를 세척하셔야겠습니다. 황사는 작물의 광합성을 억제하고 온도 상승을 지연시켰는데요. 물을 이용해서 피복제 위에 남은 모래먼지를 깨끗하게 세척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하동 13도, 산청 1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5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종일 빗방울 떨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2도, 세종 13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5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비가 오겠는데요.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 시각은 오후 4시 17분, 간조 시각은 밤 10시 1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비가 내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행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는 비가 그치고 구름 많은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한낮 기온도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